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스 중에 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라는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지난번 비디오에서 다뤘습니다.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이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하고 이 오토젠 논문하고를 다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부터 다르죠. 이 부분은 원문 글이고 이 부분은 한 10일 전에 이 원문 글을 바탕으로 제가 콜랩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10일 동안의 그림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뀌었네요. 사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 그림이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라우터가 있죠. 위에 흡사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트워크 부분은 이 에이전트들끼리 통신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바로 여기서 나타난 그림처럼 이 에이전트들끼리 곧바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 슈퍼바이저는 이 에이전트들 사이에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있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라우터가 흡사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는데 이 왼쪽에서는 이 라우터 부분을 없애고 에이전트들끼리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개념의 그림을 크리에이트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 소스 코드까지 한번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패키지는 LangChain Community, LangChain Anthropic, LangChain Experimental, and Matplotlib Library, LangGraph 이런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은 많이 사용해 봤는데 LangChain Experimental이라는 모듈이 좀 생소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랭체인 익스페리먼털은 랭체인 라이브러리의 그런 실험적인 기능과 유틸리티들을 모아놓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은 정식 릴리즈 전에 새로운 개념, 도구 또는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거나 프로토타입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랭체인의 메인 기능보다 덜 안정적일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요 특징으로는 새로운 실험적 기능들이 있고요. 대신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릴리즈를 위한 테스트 기능들이 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은 Python REPL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소스 코드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요. REPL이라는 변수로 초기화를 했죠. 그래서 이 안에 파이썬 코드를 놓고 run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오늘 보는 소스 코드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는 그런 기능들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아랫부분을 실행하면 환경 변수의 엔트로픽 API 키와 태블릿 API 키를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엔트로픽 API 키와 태블릿 API 키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 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바로 툴을 define 하는 것이죠. 툴 define 하기 위해서 annotated 그리고 heavily search results tool python REPL 이것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heavily search result를 tablet tool이라는 변수로 initialize 하고요. 그리고 python REPL을 REPL이라는 변수에 initialize 합니다. 이 두 개의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바로 여기 리서처 에이전트에서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차트 제너레이터에서는 파이썬을 실행하는 그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의 지난 10년간의 평균 온도를 나타내는 차트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일단 알래스카의 지난 10년간의 평균 기온을 구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리서처 에이전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처 에이전트가 그 질문을 받고 리서치를 해서 이 서치 엔진을 통해서 리서치를 해서 10년간의 그런 알래스카의 에버리지 템퍼레처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 차트 제너레이터에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얘가 처음에 리서치를 했을 때 그 리서치가 차트를 그릴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제너레이터가 네가 서치한 정보는 차트를 그리기에는 불충분하다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제 리서치한테 백해서 여기서 계속 추가 서치를 해서 정보를 보완을 하게 되죠.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서 차트 제너레이터가 이 정도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차트가 다 완성이 되면은 final answer라는 태그가 붙어서 그 final answer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유저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라우터라는 애가 있어서 이 리서처와 차트 제너레이터로부터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파이널 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계속 컨티뉴를 시키든가 아니면 엔드를 시켜서 유저에게 답변을 주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왼쪽에서는 이 라우터가 없고 에이전트가 직접 파이널 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유저에게 답변을 주네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일단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달라졌는지, 이 라우터의 역할을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소스 코드를 보면서 저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디파인하는 소스 코드를 보면요, 일단 태블리 서치 리절츠는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툴이기 때문에 따로 툴을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적으로 툴인지 랭체인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REPL을 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un이라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툴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랭체인에게 이것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안에서는 인풋 파라미터로 코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코드를 run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죠. 그럼 실행하면 그 결과가 리절트에 담기게 되고, 에러가 없으면은 그 리절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리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치 툴과 이 파이썬 실행 툴 두 가지 툴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사용됐던 API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블릿 서치 리절트는 이전에 봤고 툴도 봤고 파이썬 REPL을 처음 다뤄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파이썬 REPL에 대한 그 API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생성하는 부분이 나오죠. 랭그래프에서 말하는 이 그래프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 노드가 있고, 그리고 노드 간의 흐름을 정의하는 엣지, 컨디셔널 엣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노드와 엣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이 개별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를 디파인 해야 됩니다. 이 노드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각 에이전트에 대한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드는 유틸리티를 만듭니다. 에이전트란 어떤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들은 리서처 에이전트와 차트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너는 리서처 에이전트니까 유저의 질문을 받으면 관련된 정보를 서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라는 그런 롤을 주는 거고요. 차트 제너레이터는 너는 차트 제너레이터이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트를 만들어 라는 그런 역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부여하는 일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이 make system prompt 함수는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두 에이전트가 공통적으로 부여받을 그런 프롬프트를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선택한 부분은 리서처와 차트 제너레이터가 공통으로 부여받을 그런 프롬프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서픽스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제너레이터를 위한 서픽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리서처를 위한 서픽스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프롬프트 플러스 여기에서는 너는 리서처다, 너는 서치를 해라, 너는 차트 제너레이터다, 차트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에이전트니까 에이전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줄은 너는 AI 어시스턴트인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AI 어시스턴트이다. 다른 어시스턴트와, 즉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친절하고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하는 구조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use the provided tools to progress towards answering the question.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공된 툴들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주어진 도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검색 도구나 파이썬 REPL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가 완전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어시스턴트가 다른 툴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작업을 한 에이전트가 완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에이전트가 작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협업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유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완성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final answer라는 프리픽스를 대답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종 결과를 반환할 때 반드시 final answer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상에서 final answer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에이전트한테 메시지를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end를 선택을 해서 유저에게 그 대답을 전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된 파라미터고요. 여기 서픽스라는 부분은 나중에 리서처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이 부분에 너는 리서처이다 블라블라라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달 거고요. 차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를 선언할 때는 여기다 너는 차트 제너레이터다라는 부분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처음 만들어보는 에이전트 프롬프트인데요.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의 에이전트에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 에이전트를 잘 만드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실제 리서처 에이전트를 만들고 차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것을 노드로 정의하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스 코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LLM을 선언을 하고요. 리서치 에이전트의 create react age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를 처리를 하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새로운 소스 코드를 배울 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툴과 state modifier를 선언을 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리서치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노드를 만들어서요. 이 리서치 에이전트를 인복하는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차트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것도 똑같이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이 메서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하게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차트 노드를 만들고요. 리서치 노드와 차트 노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이전트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라우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그래프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죠. 리서처 노드와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 두 가지를 다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서처 에이전트로 왔을 경우 이 리서처 에이전트는 조건을 통해서 차트 제너레이터로 가든가 아니면 완료가 됐으면 엔드로 가든가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너레이터로 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리서처로 가든가 엔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리고 처음에 스타트 부분에서는 리서처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프상으로는 리서처와 차트 제너레이터가 서로 직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라우터가 있죠. 그래서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랭 그래프를 선언할 때 이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리서처에서 라우터를 부르고 차트 제너레이터에서 라우터를 부르고 하는 식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보다는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가 바로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서처 에이전트와 차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를 이 라우터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그 10일 사이에 이 소스 코드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구현한 이 새로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트를 처음 만들어 보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